초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의 기본기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 지은 책이고요. 놀랍게도 이 책의 최초 출간일이 1880년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죠. 고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의 기본기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돈을 갖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란 언제나 버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일찍이 부에 관한 놀라운 철학적 가르침을 준 벤저민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는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했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만 하면 된다. 천재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이런 말도 쓰여 있습니다. 1년에 20파운드를 벌면서 20파운드 6펜스를 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19파운드 6펜스만 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절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약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진정한 경제 원리를 잘못 이해한 채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하고 수입이 거의 비슷하고 살아온 경력이나 집안 배경도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보다 재산이 더 빠르게 크고 불어나는 거지?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나름 절약도 늘 하고 있잖아. 헌데 나는 왜 빚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어떤가요? 당신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상황은 대개 자신이 경제관념이 부족한데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치즈 조각을 아껴 먹고 양초를 아끼고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죠. 이런 사람은 2펜스짜리 물건을 반펜이 깎고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착각하고 다른 곳에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등류가 일반화되기 전 당신이 숙박을 겸하고 있는 어느 농가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맛있는 저녁을 든든히 먹은 당신은 거실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촛불 하나만 밝힌 거실은 너무 어두워서 글을 읽을 수 없었죠. 그때 농가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책을 읽는 게 무척 어려워요. 촛불을 한꺼번에 2개를 켜려면 배 한 척 있는 부자여야 한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분의 초를 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농가 주인이 말하는 특별한 일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대로라면 1년에 5에서 6달러 정도의 돈을 아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초 하나를 더 켜고 책을 읽는 그 안에서 얻은 정보는 양초 한 트럭보다 큰 가치가 아닐까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은 양초를 아끼는 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20에서 30달러를 주고 옷단에 달 레이스나 리본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쓴다는 거죠. 평소 자신이 절약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상하려는 듯 늘 절약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듯 파티를 열거나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이런 일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에 있는 작은 물품은 지독하게 아끼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비싼 인건비가 술술 흘러나가 버리는데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일부 사장들은 회사의 모든 물품을 아껴 쓰도록 계속 교육하고 직원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합한 파티를 열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막에는 꽁꽁 틀어 막았지만 병이 깨진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반찬거리를 사느라 시장을 온통 헤매 물건을 사고는 그 물건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마차를 빌려 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부를 얻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경제관념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절약이란 무엇일까요? 얼마를 벌든 번 돈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절약입니다. 이 절약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헌옷이라도 조금 더 입어야 합니다. 새 장갑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낡은 옷은 수선해서 입으며 수입을 넘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데 식탁에 음식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면 그것 역시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분명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돈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부의 싹이 트기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절약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얼마의 훈련과 절제 습관을 길러야 하는 수고로움은 생기지만 이런 정신을 갖고 익숙해지면 만족스럽게 됩니다. 아끼면서 돈을 소비하는 습관보다 합리적인 저축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방법이 사치, 특히 잘못된 경제 개념을 바로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남보다 분명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한 해가 끝나 통장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옵니까? 1년을 열심히 일했고 또 잘 벌기도 했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해가 계속됩니까? 만약 당신이 이 경우라면 지금 종이 몇 장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각 장을 두 칸으로 나누고 생필품과 편리함이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단 두 가지 항목으로 분리해 기록해 봅시다. 분명히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라는 항목에 들어갈 품목에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써버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분명 생필품의 서너 배 혹은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플랭클린 박사는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해 지출한 돈이다.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장님이라면 아무도 좋은 옷이나 가구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이 똑같은 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1년에 5만 달러를 법니다. 나는 1,000달러밖에 벌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도 나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우스대는 꼴이라니 자기가 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 능력은 된다는 걸 보여주고 말 거예요. 나가서 마차를 하나 사야겠어요. 아니 살 형편은 안 되니까 빌리기라도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길을 지나다닐 거예요. 그럼 알겠죠. 나도 자기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요. 정말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정말 없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굳이 마차까지 빌려 탈 정성을 들일 것 없이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모두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 사람 같은 부자로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당신이 있는 척 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는 동안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적은 돈을 이리저리 쪼개 생활하느라 고생을 할 테고요. 당신이 허세를 부리고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동안 분명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테니까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비참한 것은 이런 허세로는 모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도 있습니다. 여보, 옆집 스미스 부인은 남편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도 그녀가 두른 값비싼 여우 목도리를 흉내내려고 모조 여우털 목도리를 사고는 보란듯이 모임에 나가 그녀 옆에 앉습니다. 자기도 스미스 부인 못지않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거죠.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런 행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허영심과 시기심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큰 돈을 모으고 진짜 부자가 될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올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목청 높게 말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는 것들 앞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귀족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따라하면서 삶의 이상적인 기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좀 더 길긴 합니다만은 앞쪽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늘의 제목처럼 부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종이를 갖고 와서 생활 필수품과 편리함이라고 나눠서 써보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